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종 FM 김동수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시작된 지 10주년이 마무리되는 한 해가 되어가고 있고요. 우리 시가 10년간의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새로 당선되신 우리 최민호 시장님 모시고 특별 대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최민호입니다. 그동안에 공직에 계시기도 하셨는데 네. 저희가 보는 거는 국무총리실 네. 2015년 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 소회가 있으신지. 그렇군요. 뭐 제가 공식으로 퇴직한 건 2011년도니까 한 10년 만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뭐 정치 생활도 했고요. 또 제가 대학 교수도 좀 했고. 제가 그 배재대학교인가요? 예, 배재대학교에서 석자 식당에서 교수도. 한번 인사드린 적도 있는데. 예. 배재대학에서는 석자 교수도 하고요. 예. 또 홍익대, 고려대, 네. 거기서는 개건 교수도 하고 계속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네. 또 그런 생활도 하다가 네. 또 제가 좀 글 쓰는 걸 좋아합니다. 문학하고 뭐 예. 음악에 관심이 많으시죠? 예. 시장님? 예. 그래서 작가 생활도 하고 책도 좀 내고 예. 그리고 문화 생활도 즐기고 하면서 시장님 죄송한데 네. 저 보면서 해야지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립니다. 예. 예. 그렇게 하면서 세월이 갔는데 예. 제가 본업이었던 게 공직 아니었겠어요. 그러셨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종특별시로 다시 돌아오니까 예. 뭐 친정으로 돌아왔다 그럴까, 예.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럴까, 아니면 집 나가서 방황하다가 다시 부모님이 계시는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고 할까 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예. 그런 만큼 뭐 제 2의 인생 같은 기분이 들어서 요즘에 시장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공부도 많이 하시고 네, 공부 많이 어떻게 보면 했습니다. 선출직이다 보니까 네, 정치인이신데 네네네. 공직에 있으면 가시다가 이게 좀 훈련이 좀 덜 되신 부분도 있으실 테고. 아유, 광야에서만 헤맸죠.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 지난번에 네, 우리 되시고 나서 비전 선포식을 한번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야기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대전 세종 자유경제구역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되나요? 그 산업군이라든지 기업들 유치할 게 대해서. 네. 예. 제가 비전 선포식을 제가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했는데요. 예. 그때 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예. 5대 지표를 말씀하고 예. 또 세부적인 20대 과제를 그때 네. 선포를 했죠. 예. 뭐 그게 다는 아닙니다만 그 중에서 경제자유구역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네. 지금 우리 세종시가 가장 아쉬운 게 있다면 자급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족 기능. 그렇죠. 예. 네, 우리 젊은 청년들 내지는 네.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뭐 공무원들이야 물론 여기 청사가 있으니까 직장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세종시에 직장이 있기보다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예. 네, 외지에 천안이나 대전에 직장을 두고 있는 분이 많아서 예. 그러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교통도 혼잡하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 직주 근접이라는 원칙이 있어요 도시에. 예. 직장하고 주택하고 가까울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세종시가 아직도 좀 부족한 점이 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추려면 자족 기능이 필요하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하는 구역을 세워서 예.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어쨌든 일자리와 직장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런 말씀들을 드렸죠. 저희 방송국만 하더라도요. 네. 기업들이 많아야지 좀 후원도 좀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당연한 말씀이죠. 저희도 뭐 한번 보태겠습니다. 그 특구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예,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리고 청년들도 일자리도 좀 생겨야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 도시이기는 하지만 네. 그런 기본 자족을 위해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세수 행정 확보도 중심 필요하고. 복합 도시라고 돼 있죠. 예. 그러니까 행정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과학기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우리 세종시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뭐 수도적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우,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미래 전략 수도로서 예. 지금부터 10년 이제까지 10년이 행정 수도 완성을 위해서 노력했던 기간이라면 예. 앞으로는 그걸 뛰어넘어서 자족 기능을 함께 갖춘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해 나가는
예. 그런 미래 전략적 수도로 우리가 입지시키고 키워놔야 되겠다라는 게 제 시정 사기의 목표죠. 미국에 보면 워싱턴이 네, 전 세계의 도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의사결정권자들이 다 모이는 곳이고. 네, 근데 우리 세종시는 조금은 그 시민들하고 의사결정권자들하고 많이 분리되어 있는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런 역할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워싱턴 D.C.에서 제가 공부를 했었거든요. 아, 다녀오셨어요? 예. 워싱턴 D.C.에서 제가 조지타운 대학 개건 아, 연구원을 예. 했어요. 그 유명한 조지타운 대학. 거기에서 느낀 바도 그런 거예요. 행정이 있고 대사관이 있고 예, 예. 또 백악관이 있고 하는 그런 도시가 어쨌든 전 세계 정책 결정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예, 회의도 많고 네네. 컨벤션도 많고 우리 세종시도 그런 여건을 많이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단순히 우리 중앙청사만 유치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거기에 보완이 되는 그리고 도시로서의 자족력을 갖는 그런 기능들을 많이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것과 연계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이려면은 전국 광역 그 교통망과도 필요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장님 뭐 KTX 역 네. 관련돼서 공약에도 들어가 계셨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국토부가 뭐 반대하는 논리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어떻게 돌파하시려고 생각이 있으신지요? 이것은 시대가 네. 이제는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제까지 네. 10년 동안은 정부 청사나 행정 수도로서 뭐 노력은 했지만 완비된 도시는 아니죠. 그러나 앞으로는 점점 완비돼 들어가는 도시고 인구도 처음 7만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10년이 되면서 38만이 됐는데 예. 앞으로 70만이 된다고 할 때 KTX 역사가 세종에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것이죠. 좀 필요하죠.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워싱턴은 거기 청사 앞에 바로 지하철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우리는 좀 그러면요. 너무 멀리 있어요. 좀 한편으로는. 네,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오고 네. 또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오고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중의원 가속기라고 하는 네. 우리 기초과학연구원에 실험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이쪽 지역의 인구가 굉장히 몰리게 돼 있어요. 지식인들, 의사결정자들이 많이 모이는 거죠. 여기 그렇습니다. 다. 예. 그렇다면 당연히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시민들 전체가 그 주변으로 발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예. KTX 역사는 당연한 시대적 추세이고요. 뭐 교통부에서도 이제 그 정도는 인정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인근의 뭐 청주나 뭐 이런 데서 또 반대 논리도 피고 막 그래요. 지금은 이제까지는 반대할 수 있지만 예. 또 오송역도 예. 거의 국가 산단이 들어서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그러면 오송역에서도 KTX가 서야 되고 그리고 그렇죠. 또 세종역에도 서야 되고 예.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쓰는 그리고 그 KTX 운행 횟수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 KTX 역사 세종에 생겼다 해서 예. 오송에 손님이 뺏긴다든가 그런 거는 작은 걱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파이가 좀 커져야 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예. 그렇죠. 파이도 커지고 같이 상생하려면 예. 여기도 KTX가 역사가 있어서 세종도 발전하고 오송도 산업단지가 있어도 발전하고 예. 그러면 양 도시가 서로 커지면서 예. 서로 이용객이 많아지겠죠. 그 우리가 보면은 지금 현재만 보게 되면은 자꾸 내 거를 뺏긴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런데 좀 더 큰 시야로 미래를 보시면 예. 세종 KTX 역사를 통해서 오송역이 지금 세종이 커졌기 때문에 오송역도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세종이 발전하면 오송도 발전하고 오송이 발전하면 세종도 발전하는 것이죠. 그렇죠. 과거에 우리 경부선 처음에 깔 때도 그랬고 KTX 처음 놓을 때도 뭐 반대 논리들은 상당히 있었죠, 항상. 그래서 뭐 반대 없이 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청장 시장님의 네. 뭐 무엇보다도 그런 주변 사람들과 중앙부처 관계자들과의 정치적인 역량들 그리고 당이라든지 중앙정부의 그런 지원들 시장님이 이렇게 역량이 많이 필요로 할 것 예,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 국감에서 네. 특별자치시에 걸맞는 행정 재정 특례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시민 1인당 보통 교부세가 타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얘기도 있고 했었습니다. 네.
어떤 타개할 수 있는 방법.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지 10년 동안은 세종시가 인구 7만에서 30만 정도 이르는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기초자치단체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요. 예. 그러나 이제 인구 40만에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초자치단체 겸 광역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 재정 수요라는 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까지는 그게 눈에 안 띄었을지 모르지만 이게 점점 부각이 되고 있고 뭐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지금 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에 내리는 교부세가 있고요. 예. 기초자치단체에 내리는 교부세가 이중적으로 있어서 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이자 네. 광역자치단체의 주민이기 때문에 그 두 교부세를 같이 받게 돼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세종시만은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예. 기초자치단체에 내려지는 교부세가 없고요. 뭐 16개 항목 중에 뭐 5개 정도가 있습니다만 예.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에 내려지는 교부세만 받고 있어서 세종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부세의 혜택이 다른 지역보다 절반에 가깝게 적습니다. 그건 우리 시민으로서는 불이익이죠. 그 특별 자치시인데 네.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버린 그렇게 건가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예. 바로 잡아야 할 일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도 네. 기초자치단체 일도 해야 되고 광역자치단체 일을 해야 됩니다. 쉽게 네. 얘기하면 낮에는 민원 업무에 기초 업무라는 민원 업무에 시달리다가 네. 저녁에는 광역 회의 자료 같은 걸 또 만들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주기야광이라고 그 주기야강이죠. 뭐 낮에는 기초, 예. 저녁에는 광역 업무. 예.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기초자치단체장, 시장군수분들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예. 또 시도지사님도 보통 바쁜 분들이 아닌데 그렇죠. 저는 시장군수 일과 시도지사 일을 같이 봐야 됩니다. 좀 더 이렇게 광역자치에서는 정책적이고 또 전망이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네. 또 기초에서는 민생과 관련된 그렇죠, 그런 그렇죠. 실행 업무들이 좀 더 많은 곳인데 네. 그게 이중적으로 돼서 굉장히 부담이 많죠. 너무 좀 이렇게 협소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될 그럴 사항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오전에는 제가 대통령하고 장관 만나야 되고요. 예. 오후에는 읍면동장 만나야 되고 이런 일들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저도 업무 분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사실 월급 2배로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은 이 업무 부담이 1인당 과중하기 때문에 네. 월급 2배는 못 준다 하더라도 직원들 정원은 늘려줘야 됩니다. 아,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적정한 정원 서비스를 수준은 위해서. 예. 또 이렇게 늘어나지를 않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떤 특별한 예를 두어서 재정이나 행정이나 특례를 두어야 된다라고 제가 국정감사에서 국감장에서 얘기를 했고 예.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서 요거는 특례법을 만든다든가 우리 세종시법을 개정해서라도 이건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앞으로 국민들 특히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막 그래서 더 기초 단위 업무와 관련돼서 더 세심한 배려들도 필요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초 부분의 일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아, 그럼요. 광역 부분의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뭐 이태원 사고도 뭐 그렇습니다만 예. 누구 하나 소홀히 할 부분이 없는 것이죠. 더더구나 우리 세종시 같은 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하는 것도 다 있어야 되고요. 예. 광역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기관이나 그런 단체 시설도 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재정 수요는 2배로 늘어나는데 거기에 지원은 광역뿐만 우리가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볼 적에도 그건 좀 부당하다라고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제가 차고 들어가서 해결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뭐 얼마 전에 비전 100일을 맞아 비전 선포식도 했었지만 그 사실은 전임 그 시장의 예산으로 올해까지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님 비전 선포와 걸맞는 그리고 공약과 걸맞는 예산들이 2조 원 시대를 맞는 우리 세종시에 기대감이 시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는지 좀 뭐 다 이야기는 못하더라도 좀 이렇게 그 뭐랄까 이렇게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기대해 보시고요. 네, 일단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예산을 좀 절감하고
그다음에 지방채, 부채도 좀 줄이고 해나가면서 네. 알뜰하게 우리가 재정 운영을 하면 네. 시민들한테는 오히려 더 알찬 그런 시책들이 선보여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예산을 짰습니다. 그래서 2조 34억을 내년도 본 예산에 짰는데요. 네. 우리 세종시 예산으로는 2조를 넘기는 본 예산이 2조를 넘기로는 처음입니다. 새로운 예, 역사가 예. 시작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예산이 늘어났으니까 우리 시민들께서도 받아들인 혜택도 많아지지만 또 인구도 좀 늘었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새로운 시정, 예. 새로운 우리 자치단체의 경영이라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여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예. 경영적 수완이라 할까요? 뭐 이런 것도 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만나보면은 문화예술인들이 네네네. 또 시장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네네. 뭐 아까 뭐 책도 쓰시고 작가로서 데뷔도 하시고 뭐 색스폰도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간 부분 있을까요? 뭐 포인트라고 할까? 어떤 문화예술을 그 흔히 생각하면 이제 재미다. 예. 삶의 어떤 재미나 삶의 어떤 풍요로움을 누리는 뭐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거를 또 한편으로 보면 문화예술이 산업입니다. 산업이죠. 엄청나게 큰 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고 문화예술을 지원을 한다고 해서 소비를 하거나 네. 아니면 예산을 생산적으로 쓰지 못한다고 생각할 일이 아니고 문화예술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을 단순히 동호인 같은 기분으로 네. 문화를 사랑한다라는 기분이 아니고 사랑함과 동시에 문화를 통해서 산업을 일으키고 그것을 지역 경제로 활성화시킨다. 저는 그런 생각을 아울러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문광부 보니까 그 새로운 부분에 예술인 지정이 있었어요. 아주 주목할 게 뭐냐면 스트리트 댄스 하시는 분들도 문화예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당연하죠.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합니다. 이제 사회적으로도 네. 예술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BTS를 예를 필두로 해서 네. 한류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데 세종시에서는 어떤 것들이 좀 청소년들이랄까 새로운 문화에 대한 뭐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예. 저는 문화를 뭐 문화만 얘기를 해도 예. 몇 시간이 걸릴 부분인데 저는 문화예술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예. 첫째는 전문 문화예술인들, 전공자들 그렇죠. 얘기입니다. 예. 그분들은 문화예술을 직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전문적인 문화예술에 펼칠 기회를 주어서 예. 그분들의 어떤 뭐 생활 문제도 있지만 예. 우리 시민들한테 아주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문화 향유 기회가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분들이 또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는 그분들로 인해서 문화 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역점을 하나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우리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의외로 잠재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분들의 문화 잠재력을 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생활예술인이라고도 하던데. 생활예술인이라기도 하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세종시에 네. 이 밴드 동호인 예. 밴드 동호인만 제가 듣기로 2,000명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이고. 그분들은 직장을 가지면서 취미로 하는 건데 그 수준이 예. 뭐 아마추어이기는 하지만 꽤 우리 시민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수준이 돼 있습니다. 예. 그분들로 하여금 시민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공연 기회를 갖게 해준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번에 조치원 문화제 가봤더니 네. 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많이 참여해서 문화제가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런 분들도 버스킹도 많이 나오고 아주 특정한 인기 있는 전업 예술인들이 온다기보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게 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예. 실제로 문화예술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직업인들의 공연이 많은 도시가 아니라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많은 도시.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문화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얻어야 되는 문화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2025년도에 정원 박람회, 국제 금강 정원 박람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문화예술적 차원이거든요. 네. 그러나 그걸 함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고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상가가 활성화되니까 네. 또 입장료 수입도 있는 것이고 그런 수입을 통해서 우리가 또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수준 높은 공연을 시민들한테 선사하는 것 그리고 이 잠재적인 우리 문화 시민들을 무대로 끌어들이는 것
그리고 문화예술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수입으로 삼는 것 이런 세 가지 포인트를 두고 저는 문화예술을 보고 있어요. 아유 좋습니다. 이게 뭐 전문가답게 올해 문화예술인답게 네, 네. 말씀해 주시는데요. 시장님 뭐 캐치프레이즈라고 해야 되나 시민과의 약속인 창조와 도전의 미래 전략 수도 세종 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한 발 더 나가고 있다고 제가 보시나요?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이 네,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창조 정신과 도전 정신이 곁들여야 네. 돼요. 근데 도전 정신에 곁들이는 부분이 반드시 실패라는 사실이죠. 실패를 포용해 줘야죠.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공을 기둘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주저앉을 일이 아니고 예, 실패한다면 우리가 더 해야 된다. 예. 그럼으로써 남이 못하는 일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도전 정신을 우리 공무원과 함께 시민이 가지신다면 세종시가 진짜로 미래 전략 수도로서 대한민국의 우뜸 우리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좋습니다, 시장님. 이게 듣고서 네. 우리 시민들이 네. 힘도 나고 네. 더 의욕이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이 짧은 시간인데 뭐 이야기가 거의 막바지에 이뤘어요. 네? 예. 그 동안에 뭐 하는 문화예술과 관련돼서 네. 했던 것들 중에서 석건이라는 데가 이렇게 주변에서 그 시장님 뭐 요즘에 이렇게 활동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어떤 곳입니까, 석가원? 그것은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예. 올해로 말할 것 같으면 올해가 한 16년째 됐나요? 석가원이 시작된 지가요? 예. 제가 2006년도인데 네. 제가 그 미국에서 아까 공부하고 예. 그 조지타운 대학에서 공부하고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로 부임을 하니까 예. 그때 주변에 있는 많은 지인들이 저를 환영회를 해줬어요. 예. 그리고 축하연도 아울러서 예. 그래서 축하연과 환영회를 했는데 그것이 문화예술인들이라든가 주변에 네네. 그런 동호인들이 많으셔가지고 거기서 그 공연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예. 그리고 음식들도 자발적으로 갖고 오고 한 그때 한 십시일반 해서 십시일반 모여서 예. 한 150명이 이렇게 모여서 즐겼는데 네.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재미난 게 있는가. 예. 뭐 거기서 노래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뭐 밴드도 하고. 네네. 그래서 이걸 매달 한 번씩 하자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름을 짓자 해서 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네. 그래서 저녁이 아름다운 집이라는 석가헌이라는 문화 살롱을 만들었죠. 예. 그래서 그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무슨 자치단체나 행정의 지원을 절대 받지 말자. 예, 우리 예, 회원들끼리 순수한 회비로 운영하자. 예. 그걸 원칙으로 삼았고 또 석관의 정신이 순수하게 하자. 예. 여기 어떤 목적성을 두지 마자. 그리고 수준 높게 하자. 예. 그리고 남을 배려해 주자. 자, 그래서 순수 품격 배려를 모토로 삼았죠. 순수 품격 배려. 네. 네. 그래서 그런 모임을 우리끼리 자발적으로 회원들이 했는데 매달 한 번씩 해서 10년 이상을 했습니다. 야, 유지하기 쉽지 않은 건데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되더라고요. 10년 동안을 매달 한 번씩 하면서 회비로만 그 한 두어 시간을 공연을 하고 즐기고 식사를 하고 가능하겠느냐 예. 해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 한편으로는 시장님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았던 아니에요, 것도 아니에요. 저 또한 회원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을 뿐이고요. 특정 처음에 시작은 환영을 위해서 그렇게 시작했지만 했지만 각자를 위한 몸이 된 거네요. 즐거우니까 한 것이고 즐거워 네. 참여한 거고 예.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오고 하다 보니까 최근 몇 년간은 못했어요. 예. 그러다가 올해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완화가 되고 또 제가 또 시장으로 부임을 하니까 석가오 네. 모임을 다시 하자. 그래서 최근부터 다시 이제는 법인화해서 예. 동호인의 모임이 아니고 법인화해서 제대로 이 투명하게 운영하자.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석건 관계자들 네. 시장님 빼고 한번 저희 스튜디오에 초청해서 이야기 좀 한번 나눠봐야겠습니다. 뭐 좋죠. 네. 시장님 여기까지 준비 다 끝났는 시간이 됐어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금방 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으로 네. 뭐 하시고 싶은 얘기라든지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신청곡 하나 받고 엔딩곡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럴까요? 네. 요즘에 이제 코로나지만 국내외적으로 좀 우울한
상황이 많이 있네요. 예. 우선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아, 그렇죠. 저는 오늘 아침에도 또 조문을 했습니다만 예. 그 이태원에 예. 그 사고 당하신 유가족들, 네. 고인들 그분들께도 참 마음이 아프고요. 네, 네. 또 북한에서 저렇게 자꾸만 무슨 미사일을 쏘고 포탄을 쏘니 예. 이 또한 우리 국민들이 유쾌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5천 년의 역사를 그런 난관과 그런 네. 역경을 딛고 일어났던 민족 아닙니까? 예.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힘을 내라고 You Raise Me Up 그 이야. 노래가 요즘에 좀 생각이 나요. 당신이 예. 여러분이 저를 좀 세워주세요. 우리가 서로 세워주는 그런 의미로 You Raise Me Up 신청하고 싶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저희가 거기 가사 중에서 폭풍우 불어도 뭐 나는 서 있을 거야. 뭐 그런 대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저는 가장 감명 깊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듣고 끝으로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은. 저는 어려울수록 어려움을 얘기하지 말고 미래를 얘기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어려운 역경에 처했다 해서 어렵다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렵지만 나아질 거야. 희망을 얘기하고요. 오늘이 힘들면 어제를 얘기하지 말고 내일을 얘기하자. 내일을 우리가 살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자꾸만 과거로 돌아갈 일도 아니고 내일을 잊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청 공무원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도 어려울수록 밝은 곳으로 오늘이 어려우면 내일을 바라보고 희망과 도전 그리고 창조의 정신을 우리 시민 모두 함께 갖고 이 세종시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용기를 주는 시장님, 희망을 주는 이런 메시지 너무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누군가가 그런 격려의 이야기가 필요한 요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님. 네, 이렇게 함께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네, 세종 시장님, 최민호 시장님 모시고 저희 특집 대담 진행해봤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할애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더 높은 곳으로 더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세종시가 더 멋진 도시가 되는 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네. You raise me up.